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리스 교양대학 교수 염상훈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셨죠? 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하는 강의의 주제는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모든 과학 기술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 기술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뮬레이션 기술은 우주 탐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주변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기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무한하게 발전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기술 역시 지난주에 공부했던 3차원 기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떠나서 직업 생활을 하더라 해도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경제에서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국방이라든지 통신, 그 다음에 과학, 공학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여러분들의 전공과 연관성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될 미래의 직업 혹은 미래의 여러분들의 생활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선 시뮬레이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되어지는 흥미로운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갖추어야 할 기본 컴퓨팅 능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조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뮬레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과 같은 것을 간단하게 행하는 이제 모의 실험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음, 여기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의 실험을 할 때 보통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음, 활용되어지는 분야는 뭐 공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 게임, 경영, 경제, 통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더 힘들겠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정도만 아시면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대화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기술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링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개념입니다. 음,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적 관점에서 관심 시스템과 그 동작 원리를 수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을 이용해서 시간 순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실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뮬레이션 기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시스템에서 그리고 또 혹은 사회 현상 혹은 전쟁 등에 대해서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될지 사실은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제품 성능을 구현하기 이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제품의 성능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공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를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번에 언급해드린 내용 중에서 우주 탐사 기술에 사용되어지는 인공위성이라든지 나로호, 누리호 같은 우주 발사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만드는 데부터 그것을 추진하고 결과까지 만드는데 우리는 거의 수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술적인 문제 혹은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을 해서 중간에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약간의 기술적인 축적은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과 노력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공학, 과학 분야뿐만 아니고 예를 든다고 하면은 주식이라든지 경제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 하루 전, 일주일 전에 예측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미리 방어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술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경제, 경영, 국방, 과학, 사회, 환경, 공학, 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그 구현 기반이 되는 정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 그 효용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할 건데요. 그에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 기술 역시 동반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요. 앞으로 아마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를 한 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듣고 나중에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장소의 날씨, 기압, 풍향, 풍속, 기온, 습도 등의 정보를 모아서 대기와 지면 등의 상태를 예측하고 전하는 과학기술을 말합니다. 자연의 대기는 변화가 복잡하고 외부 변수도 많고 기상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의 수단을 통해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화와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2019년 7월 태풍 다나스에 대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기상 정보입니다. 태풍 다나스는 북상 초기만 해도 이제 대한 해협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후 진로가 서해상으로 대폭 수정됐을 정도로 태풍의 진로가 굉장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태풍과 장마전선이 겹치면서 진로 예측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 때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 기상청은 서로 각기 다른 예상 경로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태풍이 서해상까지 더 올라가서 내륙으로 상륙한 뒤 수도권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고요. 반면에 한국 기상청은 19일부터 줄곧 태풍이 남부지방을 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태풍은 제주를 지나서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소멸되어졌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국 기상청의 예측이 가장 비슷했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태풍 다나스가 상륙하기 전에 해상에서 소멸할 것은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 전부 다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지난해가 아니라 2018년도게 되겠죠, 그죠? 그때 태풍 쏠릭이 북상 때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당시에 한국 기상청은 충청 해안에 일본과 미국은 호남 해안에 태풍이 상륙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목포에 상륙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태풍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풍의 예상 경로,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피해의 규모가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역시도 굉장한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방 군사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군사 기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기술이 국방과 군사에 있어서 다음 형태에 따라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실제 시뮬레이션이냐, 두 번째, 가상 시뮬레이션이냐, 세 번째, 구성 시뮬레이션이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실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이란 실제 시스템 운영에 실제의 사람, 병사가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이나 형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격 훈련장, 과학화 훈련장 및 야외 기동 훈련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군사 시뮬레이션 훈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 기밀이라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상 시뮬레이션입니다. 버추얼 시뮬레이션이라기도 하고요. 시스템 운영에 실제 사람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인데요. 예를 들면 비행 항공기 혹은 화력 통제 자원 운용 그리고 혹은 통신 등과 같은 분야에서 주로 임무 숙달 연습을 위해서 이제 핵심 역할에 인간을 참여시키는 그러한 개념의 각종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현재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성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는 모의되는 시스템 운영에 모의되는 사람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인데요. 실제 사람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자극은 제공을 하지만
시뮬레이션의 결과 결정 과정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성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게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에어버스사의 비행 시뮬레이터입니다. 비행 시뮬레이터는 민간 조종사들이 실제 비행과 흡사한 상황에서 조종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건데요. 전용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비행하는 총체적인 것을 일컫습니다. 이는 비행하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성능에 따라서 효과가 매우 다르게 되는데요. 아주 간소한 것은 컴퓨터에 조이스틱을 붙여놓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등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활용되어지는 아주 간소한 장비가 있는 반면에 실제적인 사실감을 거의 100% 구현하는 미국 연방 항공국이나 유럽 항공국의 이제 고차원 인증을 받아가는 그러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제품이 바로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실제 이것은 비행기 조작감부터 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종석을 잘라 붙여 갖고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든 비행 시뮬레이터는 웬만한 비행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사의 A302 모델이 320 모델인데 가격이 300억 원 정도 하거든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한국항공공사에 있는 비행 시뮬레이터입니다. 사실 이것은 CA 회사의 제품인데요. 똑같은 비행 시뮬레이션 제품입니다. 이 역시도 대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시뮬레이션 연습 중에는 아무리 사고를 내더라 하더라도 조종사, 기체, 그리고 제3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으로는 연습하기 어려운 악천후 상황이라든지 엔진 고장 등의 긴급 상황을 얼마든지 연습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시뮬레이터가 수백억 원이 돼도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모든 항공회사에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고 유지 관리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실제 비행에 활용되어지는 그러한 비용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우리는 실험과 시뮬레이션과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조종사 훈련에서 비행 시뮬레이터 교육을 이용한 비행 교육의 중요성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픽은 워게임이라는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돈 몇만 원이면 이런 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내에서 이 전투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쟁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내게끔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 도발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 시나리오라든지 전쟁 전략이라든지 그런 시뮬레이션이 국방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을 뿐더러 게임에서조차도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기 한 대를 운용시키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게임에서는 전략 시뮬레이션에서는 항공기, 항공모함, 뭐 전투편대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고 그리고 실제 상황을 실제 상황에 준하는 결과를 예측하고 서로 그것을 또 게임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실로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게임을 통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서는 공학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잠시 동안 군사 국방에서 쓰이는 시뮬레이션과 그 다음에 민간 항공에서 쓰이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게임에서 쓰이는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제일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게임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기술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마 50% 이상의 남자 학생분들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역시 바로 시뮬레이션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공학 시뮬레이션인데요. 과학과 물리, 아까 그러한 것들에 기반을 해서 우리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자동차, 항공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연구 활동 중에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용어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한요소 해석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분야가 있거든요.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 분야가 있습니다. 구조 해석 분야라 그래서 구조체, 건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혹은 어떠한 장비, 기계 장비의 구조에 대해서 강도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을 구조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동,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취약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러한 연구 활동을 진동 해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항공기가 대기권에서 운행을 할 때 시속 500km, 600km로 진행을 할 때 비행기 동체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라든지 날개에서 열이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열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뿐만 아니고 우주선, 인공위성의 이제 우주 발사체가 우주에서 이동할 때 그 유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예측하는 그 연구 활동은 유동 해석 과정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로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이트는 제가 운영하는 공학 기술 관련 사이트고요. 주로 운영되어지는 분야는 원자력 분야와 그 다음에 우주 항공 분야, 그리고 방위 산업 분야, 그리고 일반 기계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했던 사례를 잠깐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 개발 관련해서 진동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잠수함을 개발하기 이전에 진동과 충격에 관련된 해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아까 그러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그 성능을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공기에 관련된 PSU라는 제품이 항공기에 탑재가 되는데, 이 항공기에 탑재되는 PSU가 항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어떠한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지, 응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성능을 검증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엔진 추력 시험을 하기 위한 진공 챔버를 진동 챔버의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기 위한 구조 해석을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장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아까 그 성능이라든지 혹은 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리 예측하고 싶은 정보를 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획득을 해서 검증을 하는 그러한 엔지니어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원자로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만들기 이전에 성능을 분석하지 않고 만들었다가 만약에 성능에 미달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 다음 활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분명 유익한 내용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